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돌싱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기간이 8년이라 다들 저희는 잘 살 줄 알았대요. 저 또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8년간 연애하면서 남편과 단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 3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이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애를 한 케이스랍니다. 양가 집에도 자연스럽게 교류를 했어서 사실 시집살이는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시부가 살아계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모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은정아, 이것 좀 먹어봐. 너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열심히 만들었거든? 등갈비 좋아한다고 했지? 내가 직접 양념해 봤는데 어떠니? 여기 샐러드도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볼래? 우리 집안 남자들은 풀떼기는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내가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은정이가 오니까 같이 샐러드도 먹을 수 있고 나는 너무 좋다. 아유, 당신 너무 은정이 좋아하는 음식만 만드는 거 아니야? 은정아, 우리 집은 네가 딸인가 보다. 현철이보다 은정이 올 때 음식 종류가 더 많네. 현철이 올 때는 이렇게까지 안 챙기잖아. 이거 아들이 좀 서운하겠는데? 은정이가 잘 먹어야죠. 현철이야 밖에서 알아서 자기 좋아하는 거 먹고 다닐 텐데 뭐. 들어보니까 은정이가 현철이 입맛 맞춰서 같이 밥 먹으러 가더만. 우리 집에 올 때만이라도 대접받아야지. 은정아, 현철이한테 네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자고 해. 왜 맨날 현철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비싼 것도 사달라고 하고 매번 맵고 기름진 음식에 거기다가 국밥 이런 것만 먹으러 데려가니 참. 현철이가 좀 그런 건 무드가 없어. 그렇지? 엄마, 은정이 국밥도 좋아해. 그렇지? 그리고 나 혼자 올 때나 이렇게 잘 차려주지. 왜 은정이 올 때만 매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는 거야? 서운해? 이렇게 잔뜩 차려주고선 나보고 설거지 하라고 하고 배부르게 먹는 건 은정인데 이제 은정이 시켜. 얘, 어떻게 은정이 시키니? 네가 해야지. 너 딴 데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집에서 못 배웠다고 듣는다. 은정이를 네가 아껴줘야지 누가 아껴주니? 그렇지? 은정아, 얼른 먹어. 들어보니 은정이 어머니께서도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다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 맛있게 해주려고 공부 많이 해서 만들었어.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연애를 할 때 시댁에 놀러 가면 항상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실 정도였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별다른 트러블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 준비를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저희 스스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반반으로 결혼 자금을 준비하게 되었죠. 예물이나 예단, 혼수 모두 저희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도 많이 해 주셨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 남편에게 시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매번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현철아, 어제 어머님 나한테 전화 오셨었어. 예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우리 예단 비용 준비한 거 있잖아. 그거 어머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준비한 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에이, 그럼 그냥 나중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엄마 가방 하나 사드리자. 그게 낫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나한테 말하시더라고. 예단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비용 보태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신경 쓰이셨나 봐. 나 결혼할 때 쓰시려고 모아둔 돈도 있으셨대. 아마 그걸로 친척들 예단 돌리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닐까? 어머님한테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 거기다가 나보고 피부 관리도 하라고 결제도 해주셨어. 어머님이 많이 신경 쓰이시는가 봐. 나 진짜 어머님, 아버님 좋으신 분들이라 너무 축복인 것 같아. 내 주변에서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애들 진짜 많은데 나는 그런 거 하나 없이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 네가 잘하니까 그렇지. 엄마가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집에 놀러 왔던 때 있었잖아. 그때부터 널 마음에 두고 계셨나 보더라고. 우리 만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는 거 있지? 저번에 상견례 할 때도 어머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면서 좋아하셨거든. 어쨌든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고 그만큼 더 잘해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결혼하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부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급작스럽게 암이 진행되었고 시부께선 병을 앓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부터 온 가족들은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어요. 특히나 시모께서는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죠. 남편은 몇 달을 퇴근 후 시댁으로 갔다 신혼집에 오기를 반복했어요. 나 오늘은 엄마한테 들렸다가 갈게. 낮에 엄마랑 잠깐 통화했는데 좀 우울하신가 봐. 아빠 짐도 정리하고 있는데 도저히 정리를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내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오늘도 저녁은 당신만 먹어야 되겠다. 나는 엄마랑 같이 먹고 엄마 주무시면 갈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퇴근은 했어? 이제 퇴근하고 가고 있는데 어머님 좀 괜찮으셔? 안 그래도 나도 점심에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시던데. 차라리 당신 거기서 출퇴근해. 저번 주말에 갔다가 놔둔 옷들도 아직 있지 않아? 신혼집까지 왔다가 다시 출근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좀 챙겨서 시댁 갈까? 집에 들렀다가 가면 얼추 당신 도착하는 시간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괜히 여보 가면 엄마가 신경 쓰일 수도 있잖아.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리고 당분간은 엄마한테 전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그래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좀 외로워하시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신혼이기도 하고 며느리도 아직 어색하고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 오늘 한번 가보고 엄마 상태 별로 안 좋아 보이면 당분간 시댁에서 출퇴근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그래서 어머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셨구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어머님 곁에서 잘 위로해드려.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어. 반찬이라도 해서 드릴까 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부담되실 수도 있겠다. 나중에 당신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줘. 반찬이나 이런 거 해서 보내줄 테니까. 아니면 엄마한테라도 부탁해서 좀 맛있게 반찬 해달라고 해볼게.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결국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했고 저는 신혼집에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시모는 제 전화도 불편해하셨고 오로지 남편만 필요로 하셨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결국 결혼 1년 반이 지날 때까지도 남편은 신혼집으로 오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주말에도 남편과 잘 만나지 못했고
남편은 시모와 시간을 보냈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런 마음을 친정엄마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돈께서 아직 마음이 편하시진 않으신가 봐. 워낙 부부 사이가 좋았잖니. 아직 돌아가신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니면 이번에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하지 않았니? 어차피 밖에서 다 같이 모여서 외식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사이랑 사돈만 집에서 식사하실 거 아니야. 엄마가 이번에 반찬이랑 음식 이것저것 해서 한번 보내볼까? 정말? 엄마 괜찮겠어? 나야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어머님이 아직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도 연애하면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그러셔서 그런가 내가 오는 걸 불편해 하신다고 하니 가볼 수도 없고. 그럼 남편 통해서 음식만 좀 전달을 해봐야 되겠다. 안 그래도 남편도 요즘 어머님 입맛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던데. 그래? 그럼 좀 입맛 돋궈주는 음식으로 챙겨줘야 되겠다. 아유, 어쩌니. 사이도 힘들고 사돈도 힘들겠고 우리 딸도 힘들겠네. 엄마가 정성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 사돈은 뭘 좋아하시니? 기운 없으시다고 하니까 고기도 잔뜩 사서 보내야 되겠네. 이참에 좀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셔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밥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많이 힘드시긴 했나 보네. 그러게. 우리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세어보니까 남편이 신혼집에 못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 남편도 벌써 그렇게 됐냐면서 놀라던데 어머님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셔서 큰일이야.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저를 키우셨던 엄마는 시모의 마음에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모께 반찬을 보내보자고 제안하셨죠. 처음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시모께서 점점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기운도 없는 걸 보고서는 결국 엄마의 반찬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시모는 엄마의 반찬을 드시고서는 괜찮아지셨는지 오랜만에 시모의 전화를 받아봤답니다. 며느라, 아유, 오랜만이지? 내가 참 너한테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네. 아들이 가지고 오는 반찬이 사돈께서 만드신 거라며? 내가 그거 먹고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싹 비웠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잘하시니? 하나같이 다 맛있어가지고 내가 없던 입맛이 살아난 것 같아. 정말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 알았지? 어머님께서 잘 드셨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 식사 요즘 잘하신다고 해서 말해주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렇게 전화 주시니 너무 기쁘네요. 어머님이 기운을 내셔야죠. 식사는 거르지 않고 하시는 거죠? 남편이 출근했을 때도 입맛 없다고 거르지 마시고 꼭 식사도 하시고 그러세요. 반찬이 입에 잘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었어. 생일이라고 아들이 그래도 좀 신경을 썼나 보다 했는데 사돈께서 보낸 음식이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아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어쨌든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단다. 그나저나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부담스러운 부탁이면 한 번만 좀 들어줄 수 없을까? 그 사돈께서 해주신 반찬이 있잖아. 혹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 네? 엄마 반찬이요? 일단 엄마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게요. 근데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떤 반찬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자주 가는 반찬집도 괜찮던데 거기에서 정기 배달로 불러드릴까요? 아니. 나는 너희 엄마가 해주신 게 맛있어서. 어떤 거라기보다는 보내주신 거 다 맛있어서 다 새로 해주시면 안 되니? 네가 하면 솔직히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유, 좀 힘들겠지? 그나마 남편 주고 나서 입맛도 없어진 거 이번에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그거 좀 더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 시모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친정엄마의 반찬을 요청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시모가 기운이 없고 우울해하니 기운이라도 내시라고 열심히 만들어 보내드렸죠. 친정엄마도 처음에는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더 자주 챙겨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나아지겠지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밖에 계시다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한참 후에야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죠. 아유, 아까 사돈이랑 백화점을 갔었어. 몇 달 동안 내내 집에만 있었더니 이것저것 사야 될 게 많은데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한테 부탁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 나한테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갔다 왔어.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까는 전화를 받을 정신이 없었는데 왜 전화했니? 이제야 집에 와서 한숨 돌리는 중이야. 뭐? 어머님이 어떻게 엄마 전화를 아신 거야? 근데 같이 백화점을 갔다 왔다고? 엄마 무릎도 별로 안 좋으시면서 나한테라도 말을 하시지. 그래도 엄마 가가지고 뭐 했는데? 아까 낮에 전화했는데 몇 시간 동안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온 거야? 아니 백화점에서 이 시간까지 뭐 했어? 아이고 말도 마. 사돈이 살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나는 뭐 병원에서 오면서 잠깐 들려야 한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밖에를 안 나가가지고 옷이 하나도 없다면서 오늘 잔뜩 사시더라고. 거기다가 뭐 반찬도 다 먹었다면서 좀 만들어줄 수 없냐고 하시길래 어쩌겠니. 집에다 짐도 내려다 드려야 하고 가서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왔지. 거기 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왔다고? 아니, 저번에 마지막으로 가져다 드렸는데 또 해달라고 하셨어? 내가 남편한테도 말했는데 이제는 엄마 힘들어서 못 만들어 드린다고. 근데도 엄마 부르기도 하고 짐도 들어드리고 거기다가 반찬까지 했다고? 일단 내가 남편한테 다시 말할 테니까 엄마도 다음에 어머님이 또 부르시면 가지 마. 그래. 안 그래도 오늘 좀 너무하신다 싶긴 하더라. 무슨 짐이 산더미인데 하나를 안 드시더라고. 그래도 아프신 분이니 좋은 마음으로 하긴 했다만 이제는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나도 거절할 테니 혹시라도 서운하다고 하시면 네가 잘 말씀드리렴. 아유, 안 그래도 내일도 같이 만나자고 하시는데 급한 일 있어서 안 된다곤 했거든. 시모는 어느 날부턴가 엄마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같이 친하게 지내자며 했다면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겠죠. 매번 엄마를 불러서는 진금 취급을 하시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항상 본인이 가고 싶은 곳만 가시고 택시처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시키시기만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투기도 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아? 엄마가 알아서 거절하겠다곤 했는데
하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도 또 나갔다 오셨대. 우리 엄마 무릎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무거운 짐 들 일 있으면 나나 당신 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무릎도 안 좋은 엄마 부르셔가지고 들어달라고 하셔. 당신이 한번 전화 드려가지고 좀 말씀드려. 내가 말하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에서 그러는 걸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리고 장모님도 친구 생기시고 좋으시지 뭐. 뭐가 그렇게 불편해? 엄마가 무슨 가구를 사겠다고 해. 가전제품을 사겠다고 해. 단지 옷이나 뭐 작은 물건들 같이 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장모님도 그 무거운 장도 직접 다 보시면서 뭐가 힘들다고. 뭐? 엄마가 언제 장 본 거 혼자서 들고 다니셨어. 배달시키시거나 가벼운 것만 가지고 다니셨지. 어머님 매번 트렁크 가득 짐 넣으시고는 엄마한테 그거 다 들어달라고 하신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사돈관계는 좀 어려운 사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어리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당신이 좀 말씀드려줘.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장모님한테 그랬겠어. 그리고 장모님도 같은 처지인데 같이 좀 도우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 근데 너무한다. 며느리가 되어서 엄마를 더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엄마 아직 마음이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거 다 뿌리치고 나도 집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냥 엄마랑 좀 더 있던지 할게. 남편은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마치 저를 배려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죠.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신혼집으로 오고 나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남편의 마음도 바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착각이었답니다. 남편은 집에 오고 나서 터무니없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여보, 아직 엄마가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 40년 동안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사셨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마음이 허하신 것 같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안방 엄마한테 드리는 건 어때? 엄마가 집으로 오면 당신이랑도 좀 친해지고 당신도 편할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 아닌가?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애초에 그럴 생각으로 신혼집 들어온 거야? 나 그렇게 못 살아. 한번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있고 싶어. 그리고 나랑 가까워지고 편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어머님이랑 잘 지내게 당신이 노력했어야지.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결혼하고 2년 동안 제대로 못 보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소린데. 아니 그럼 어떡해. 엄마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무섭고 외롭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평생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어? 엄마도 좀 나아지시면 따로 사시겠지. 지금이야 외롭고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살자. 우리 엄마도 혼자잖아. 엄마도 나 결혼하고 나서 외롭고 허전하셨는데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신혼집에 오셔서 살 생각 해보신 적도 없어. 나 혼자 살 때도 여기는 우리 신혼집이라고 안 오신다면서 차라리 나보고 친정집에 오라고 하셨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우리 엄마 여기서 모시고 살래. 아니 엄마랑 장모님이랑 어떻게 같아? 장모님은 혼자 계신 지 꽤 오래되셨고 지금은 괜찮으시잖아. 그럼 굳이 같이 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외로움 워낙 잘 타는 사람이고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해. 생활비 걱정이라면 안 해도 돼. 아빠 돌아가시고 나오는 보험금 꽤 되니까 그걸로 우리 생활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신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당분간 살림만 해도 될 거 아니야? 저와 남편은 시모를 신혼집에 모시는 얘기를 두고서 점점 갈등이 심해졌어요. 남편이 신혼집으로 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심지어 남편은 지금 상황이 불공평하다면서 다시 결혼 비용을 나눠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당신,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아버지 보험금 중에서 엄마가 일부는 준다고 했잖아. 솔직히 우리 결혼 비용 반반 하기로 했는데 그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당신도 알지? 이렇게 되면 당신도 집에서 달라고 하고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장모님한테 한번 얘기 드려봐. 애초에 우리끼리 반반 하기로 했는데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엄마한테 안 받겠다고 하기도 그렇고. 뭔 소리야. 진짜 받아야 받는 거고.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고서는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반이야? 당신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 병간호할 때 비용 써야 한다고 생활비 한 푼 보태준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신혼집 인테리어 해야 하는 비용도 간병비로 쓰고 어머님 생활비도 거기서 쓴 거잖아. 결국 우리 인테리어도 못한 거 몰라? 그거야. 우리가 부부니까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공통으로 쓰기로 한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주는 돈은 또 다르지. 엄마가 주는 돈은 우리만 쓰는 돈이니 당신도 가지고 와야 공평한 거지. 당신이 말 못하겠으면 내가 장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로 고집을 부렸어요. 저와 남편의 냉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죠.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다투게 되니 서로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신혼이라 장기 출장은 잘 가지 않았던 저도 회사에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자 바로 지원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출장에 갔다 오는 동안 서로 생각을 잘 해보자고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출장에 다녀오고 집에 들어서니 신혼집 안방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시모의 짐이 떡하니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왜 어머님 짐이 우리 집 안방에 있어? 당신 설마 나 없는 사이에 어머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지.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고 결정했다는 게 이거야? 그럼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아. 그렇게 해. 당신 마음대로 장모 모시고 살든지 말든지 해. 그리고 내가 효도하겠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당신한테 내가 엄마 잘 모시고 살라고 했어? 내가 알아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당신이 장모 데리고 오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아, 그리고 오라고 할 거면 장모한테 전화 넣어. 밥 좀 차려 오라 해. 우리 엄마, 니네 엄마가 해준 반찬 좋아하잖냐. 앞으로 우리 집 밥은 너네 엄마가 책임지면 되겠다. 뭐? 니네 엄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집 밥을 책임져?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야, 내가 말했지? 엄마 오면 아버지 보험금 받아서 우리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애초에 거절한 건 너 아니야? 어쨌든 난 엄마 모시고 와서 그 돈 받아 편하게 살 거니까 싫으면 네가 밖에 나가서 살던지 아니면 네 말대로 헤어지던지.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남편이 그동안 한 결정이 바로 나와 헤어지는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죠. 깜짝 놀랄 거라 생각했던 엄마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어요. 저에게 기다려보라고 하시고 사위가 밥 차려오라고 한 거냐면서 본인이 알아서 맛있게 차려서 가져가겠다며 일단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를 말렸지만 엄마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면서 기다리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친정엄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집으로 오셨어요. 그때 마침 남편과 들어온 시모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돈, 결국 오셨어요? 전 그래도 사돈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사돈이 이렇게 저희 집 반찬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나 많이 싸우셨어요? 이번에는 고기도 좀 있겠죠? 저번에 사돈이 마지막으로 줬던 반찬들은 다 풀떼기들이라서 손이 가는 게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건 간이 너무 삼삼하더라고요. 그래도 간이 좀 세야 밥이랑 먹었을 때 맛난데. 아유, 그래요? 안 그래도 이번에는 딱 쏘이게 간을 아주 세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것만큼 속 시원한 건 없겠다 싶더라고요. 맛있게 제가 잘 챙겨왔으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사이도 와서 얼른 열어봐. 내가 후딱 준비해가지고 온 거라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그래도 음식은 정성인데. 아까 우리 아들이 연락하고서 벌써 해가지고 온 거면 아직 간은 안 배어 있겠네. 어쨌든 사돈, 앞으로 한 집에서 지내야 하니까 잘 지내봐요. 저는 안방 쓸 거고 애들은 중간방 쓰라고 하고 사돈은 작은 방 쓰시면 되겠죠? 어차피 사돈은 주방 차지하실 거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공간 많이 쓰시네요. 아유, 제가 무슨 여기서 살아요. 제 집도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것도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왔거든요. 저희의 얘기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식사 먼저 하시죠. 이거 먼저 보시고 어떤 걸 해야 할지 결정을 해볼까요? 시모랑 남편은 신이 나서 반찬통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통 안에 음식은 하나도 없고 한 통만 물김치였고 다른 통에서 이상한 서류만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하나하나 펴보던 남편은 사색이 되더니만 갑자기 시모 양뺨에 물김치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 아니, 이게 뭐야? 엄마 도대체 밖에서 뭐하고 돌아다니셨어요? 이게 뭐야? 담보는 뭐고 보증은 뭐야? 아, 엄마, 집 판 게 아니라 집을 날린 거였어? 설마 밖에서 나 몰래 돈 쓰고 다닌 거야? 아, 엄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좀 설명해봐. 아니, 이게 어떻게... 사돈, 이걸 왜 다 사돈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보다 아들아, 일단 들어봐. 이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야. 앞으로 네 아빠도 안 계시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니. 네 아빠가 남겨준 재산으로는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해본 건데. 뭐? 투자? 엄마 진짜 미쳤어? 왜 그 돈 가지고 평생 먹고 못 살아? 이렇게 투자하면 다 날리는 거 몰랐던 거야? 아, 그래서 집만 날린 거야? 아니면 설마 엄마 아빠 보험금까지 이렇게 쓴 건 아니지? 아 진짜 엄마 정말 그렇게 한 거면 우리 정말 망한 거야. 진짜 그런 거 아니지? 엄마 저번에 내가 한 얘기 때문에 거기다 다 투자한 건 아니겠지? 왜? 네가 저번에 신나서 여기 투자하면 대박 벌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려가지고 거기 투자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난 네가 그 말 하는 거 듣고선 바로 싹 다 투자했는데. 왜? 그게 잘 안 된 거야? 아니, 네가 큰 돈 벌 수 있다며. 그것만 잘 되면 평생 먹고 놀아도 문제 없을 거라고 네가 말했잖아. 아우, 그거 망했어. 거기 싹 다 망해서 사업도 접었다고. 아, 그렇게 투자할 거면 나한테라도 물어보고 투자를 했어야지. 그럼 지금 엄마한테도 돈 한 푼도 없어? 아니, 그걸 왜? 진짜 뭐 하는 거야, 정말?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 눈앞에서 서로를 향해 소리를 치는 시모와 남편을 보면서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엄마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셨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온갖 돈을 싹싹 털어서 남편이 슬쩍 흘렸던 투자처에 모두 투자를 한 거였어요. 결국 시댁 아파트도 날려먹고 시부 보험금까지 모두 날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시모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시모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던 거죠. 덤벙거리던 시모는 엄마 차에 서류들을 계속 놔두고 다녔던 거였어요. 남편에게는 우울하다, 힘들다 말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매번 쇼핑을 다니고 마음대로 돈도 펑펑 쓰면서 신나게 생활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매일 저녁마다 우시고 아빠 찾으시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일 그만두고 당분간 엄마를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야. 일단 일은 그만뒀는데 당장 생활비도 그렇고 써야 할 돈이 많더라고. 아빠가 남겨준 유산 대충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돼서 투자했더니 쏠쏠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서.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일도 나한테 상의 한 번 없이 그만둔 것도 모자라서 투자를 했다고? 그래 뭐 아버님 유산을 어머님이랑 당신이 알아서 썼다는 건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을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안방에 모시고 와? 그래 놓고선 뭐? 나보고는 헤어지자고? 하, 진짜 어이가 없다. 그래, 어떻게 헤어질 건데? 우리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알지?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거야. 은정아, 진짜 내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냥 눈에 멀어가지고서는 엄마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혼하면 나랑 엄마 진짜 갈 곳 없어. 아직 나 취업 준비하고 있고 당분간만이라도, 아니 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기다려줘. 엄마가 생각보다 여기저기 벌려놓은 게 많으셔서 그거 수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집도 바로 내놓을 거니까 이거 처리되면 우리도 각자 갈 길 가자. 그렇게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하더니만 좋겠네. 앞으로는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꼴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우울하다고 외롭다고 하시는 엄마 평생 끼고 살아.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을게. 내가 미쳐가지고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엄마한테 속았어. 엄마가 하도 우는 소리를 하셔서 나는 진짜 우울하고 힘드신 줄 알고 뒤에서 저러시는 줄 꿈에도 상상 못했어. 정말 미안해. 장모님한테도 내가 싹싹 빌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몇 날 며칠을 집 앞에서 싹싹 빌었지만 엄마는 절대로 용서해줄 수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저 역시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해 바로 이혼을 했죠. 그동안 남편과 통화한 내역 등으로 위자료 청구를 했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신혼집을 분할해 각자 나눠 가지게 되었지만 정작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난 후에도 시모가 벌인 일을 수습하느라 거의 대부분 다 써버리고 말았다더라고요. 듣고 보니 단칸방에 두 모자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애처로웠던 두 사람이 과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있어요.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평생 저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엄마랑 더 재미있고 신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는 제가 너무하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전 앞으로 저와 엄마만 생각을 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사람은 본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 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소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어?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의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있다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 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이번에 동서와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밝혀지는 순간 한바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의사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한순간에 바뀐 시모의 행동들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모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서내외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남편도 서둘러 돕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시부에게 여쭤보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차에 실으라며 서방님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잊고 있었던 거냐? 오늘 남자들끼리 배 타러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번 달에 약속 다 해놔서 아빠가 배 예약해둔 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야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부자지간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냐? 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시간도 나지 않을 테고 큰며느리 뱃속에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땐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마 그 전에 출산하겠니? 아,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이 사람이 어느새 만삭이 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번 달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만삭인 상태로 첫째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달에 시부와 남편이 했던 약속에 대해 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시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뒷마당에 있는 밭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마당으로 걸어갔는데 시모가 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뽑으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바닥에 뽑아 놓았던 얼갈이 배추를 수도가에서 손질 좀 하라고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만삭인 상태라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동서가 거실 창을 열고 도와주겠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시모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의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동서를 다시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런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 너만 일 시켜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본데 작은 며느리는 의사라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지만 작은 애는 얼마 전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귀한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일 시킬 거니까 괜히 서운해 하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해가 벌써 중천인데 하루 종일 다듣기만 할 거니? 어머님, 저도 만삭인 몸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제 곧 출산이라 많이 힘든데 이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너 때 출산 직전까지 일하면서 다 해왔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구만. 얼마나 힘든 거 시켰다고 벌써부터 엄살이야? 양수 터지면 그때 구급차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 다듬어라. 앉아서 하기 힘들면 저기 테이블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듬으면 되잖아. 생각을 좀 하면서 네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되잖니? 어머님, 형님보다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계속 서 있지 말고 날도 더운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고 있어라. 안 되겠다. 둘째는 이리 좀 따라와라. 시모는 동서를 데리고
거실 한편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명당에 앉힌 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만삭인 저는 떼약볕에 얼갈이 김치를 담게 하시고 동서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시모의 차별에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밖에서 힘들게 시모가 시키는 일을 끝낸 뒤 방으로 들어와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반나절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에 조금씩 이상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잔 진통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통의 세기가 확실하게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시모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려 했는데 거실에서 시모와 동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시모는 저를 시댁 집안의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도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계속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면 출산할 때 체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별거 없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쟤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훨씬 몸에 맞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겠다며 사회로 뛰쳐나와 지금까지 몸 쓰는 일만 했는데 너랑 비교가 되니? 내 큰아들이 많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이유도 있는 거야. 내가 왜 받아줬는지 알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래도 손님이라고 음식 하나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 안에 음식 준비를 끝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 그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눈치도 빠르고 일 저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자랐는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집안에 몸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며느리 들인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받아준 거지 내가 떠받으려고 받아준 줄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법조인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쟤는 워낙 무식해서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면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다니까. 시애미가 알아서 강약 조절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된다.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는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나? 출산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전부 저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모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진통이 크게 오기 시작했고
아픈 배를 움켜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활짝 열어 비틀거리며 나오자 화들짝 놀란 시모와 동서는 양수가 터진 저를 보며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쓰러지자 동서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어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면 출산할 것 같다면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뒤 낚시를 갔던 남편이 도착해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불안해하길래 저녁에 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출산날 못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6시간의 진통 끝에 이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지만 큰 사고 없이 출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시모가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둘째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나?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딸이라서 많이 아쉽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시대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엄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엄마가 시키는 꾸준 일을 묵묵히 해왔으면 그래도 출산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시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니? 어찌됐든 출산하는 건 봤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 보련다. 그런데 사돈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니? 하기야 남해에서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어?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폐차 안으로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서둘러 구입을 하셨어야지. 너희 집안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무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사돈, 무식이라뇨? 방금 하신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제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얘 선주야, 너 그동안 사돈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니? 오늘만큼은 제 딸한테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무식하다는 말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는 항상 사돈이 내 딸을 친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시모의 잘못된 입놀림에 출산 전날 양가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시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닫으셔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려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희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서방님의 팔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 면전 앞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돈 집안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이것 봐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가뜩이나 둘째도 딸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만 우리 집안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그쪽 사이 만들어준 것만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100번 철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엔 없으면서 고래 자기 딸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분위기 파가면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참고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시 데려가던지요.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에요. 내가 두 발로 나갈 거니까 건들지 마라. 시모는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서방님이 시모를 겨우 모시고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서방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된 이후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당황해서는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던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무작정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걸 남편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죠. 아침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황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셔야죠. 밤새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울어대서 이제야 겨우 재웠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깨겠다고요. 도대체 요즘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돈분들한테 집 알아봐 줬니? 지금 사돈분들 어디에 계시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너는 엄마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내가 왜 너희 아빠랑 둘이 전화통화하는 걸 엿듣다가 알아야 하는 건데?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시라고 전화하라니까.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집을 알아봐 준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둘째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시모와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도와주려 하시는데 아빠도 이왕 올라오시는 거 함께 있어주고 싶으셨는지 없는 형편에 당분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이 직접 월세로 알아봐 준 거였고 부모님께서 남편의 도움 덕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으셨죠.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동네 주민분께 부모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고 결국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거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더욱더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서둘러 들어오신 부모님께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셨어요. 집을 알아봐 줬으면 사돈께서 돈을 지불하셔야죠. 왜 제 아들이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다면서요.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제 아들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얼마나 오래 계시려고 월세를 알아봐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 했던 거 쉬실 때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알아봐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월세를 알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셔서 그냥 내려가려 하시길래 먼 길 오셨는데 여행 겸 좀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단기간 월세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제 장모님이 밤새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고요. 엄마는 이 사람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신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월세를 알아봤던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시모는 저희 생각에 반대를 하고 계셨죠. 솔직히 산후조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시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시모를 집에서 모시고 나간 이후 밖에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사 동서는 시모의 눈치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해도 중간에서 시모가 항상 끼어들다 보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도 꽤 됐었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어색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풍경 좋은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남편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한 뒤 식당에서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난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서를 만나 상당히 놀랐었죠. 서방님과 같이 온 줄 알고 물어봤는데 직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어색한 미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동서는 시간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마저 산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남자를 찍어주려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길래 다시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제가 가만히 있자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화면이 꺼졌냐면서 카메라를 다시 켠 뒤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 뒤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이미 동서는 멀리 가버렸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봐선 안 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제가 봤던 남자의 핸드폰 속의 배경화면에는 동서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동서의 내연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남편도 알아야겠다 싶어 순간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붙잡아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핸드폰 속에 동서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신한 동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동서도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동서를 만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남편은 동서가 직원분들과 같이 온 거 아니냐면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저도 잘못 봤나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배도 거의 많이 불러와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지붕 보수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셨는지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뒤 퇴원하시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남자였고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부 옆에 계시던 시모가 담당 의사의 뒤를 따라 나가길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시모가 갑자기 담당 의사의 팔을 잡곤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시모가 의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의사가 동서와의 관계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와 의사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고 저희 부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의사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작은 며느리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나랑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그쪽이 제시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주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네요. 유 선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한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아드님의 아이일지 아니면 제 아들일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 선생이 저를 먼저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쪽 아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얻은 의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충격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쪽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작은 며느리도 더 이상 그쪽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으니까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모와 의사가 나눈 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시모와 의사에게 뛰쳐가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려는 시모를 붙잡으면서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흰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떨어진 내용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편은 의사 얼굴에 손을 날렸고 시모는 전부 다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했으면서 동료 의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킨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시모는 의사인 동서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서방님만 모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해 내연남인 의사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시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동서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 알게 된 순간 집안은 정말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아직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동서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의사인 동서가 서방님한테 서둘러 위자료를 지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을 때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저에게 과거의 일들은 전부 미안하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가 시모를 현재 내쳐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숨기려 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남편과 서방님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뻔한 걸 그 전에 막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